세무사님 오늘은 어떤 이야기 들고 오셨어요? 며칠 전에 상담을 했는데 사전증여를 해버려서 세금 폭탄 맞은 사례입니다. 사전증여가 보통 상속 관련된 거잖아요. 이분들은 가만히 있었으면은 상속공제 10억으로 세금 안 내고 그냥 자연스럽게 물려받을 수 있었는데 사전증여를 해버렸어요. 7억 5천짜리 부동산이 있었는데 그거를 부모님 연세가 있으니까 부모님을 정용해서 매각을 했어요. 팔아버렸지. 당연히 양도소득세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매각 자금으로 양도소득세 내고, 양도소득세도 꽤 냈어요. 내고 남은 금액을 자녀들이 분바이 해서 사전증여로 가져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거를 증여세 신고를 안 해버렸어. 안 하셨어요? 현금으로 가져갔으니까 증여세 신고를 안 해버렸더라고. 그래서 이제 부모님의 재산이 이제 얼마 안 되니까 통장에 잔고 조금밖에 없고 그러니까 상속세 낼 것이 없다고 해서 상속세 신고를 안 했는데 국세청이 행정 정보를 공용으로 쓸 수 있잖아요. 은행 자료 언제든지 땡길 수 있어요. 금융자산 조회 서비스 하는 거 있거든요. 예. 여신협회에서 자료, 잔고를 은행별로 딱딱 받는 거 이상으로 엄청난 자료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엑셀 기능에 보면 피벗 테이블이라고 있어요. 그거는 시트를 합치는 그런 자료 정리거든요. 시트가 여러 개 있는데 시트를 다 합쳐서 한 장의 시트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 기능이 있어서 국세청의 금융 자료 분석은 통장 여러 개를 하나의 엑셀로 합쳐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통장에서 이 통장으로, 이 통장에서 저 통장으로 그렇게 자금이 흘러간 내역을 한눈에 딱 봐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금액의 범위도 설정할 수 있어요. 뭐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상만 딱 볼 수도 있어요. 아주 간단하게 자금 흐름을 분석해요. 그래서 그 금액을 7억 5천을 매각한 금액을 찾아냈어요. 그리고 이동한 것도 확인했어요. 그래서 증여세, 상속세 신고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결국은 증여세 신고 안 한 게 드러나서 상속세는 뭐 7억 5천이니까 10억 미만이니까 세금 안 나오는데 문제는 증여세에서 터져버렸어요. 7억 5천에 매각해서 1억 안 되게 세금을 내고 남는 금액을 셋이서 나눴어요. 그리고 증여세 신고를 안 했어요. 근데 증여세 폭탄이 터진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걸렸으니까. 걸렸는데 기본적으로 상속은 10억까지는 비과세 되잖아요. 예. 7억 5천 가지고 있어도 상속세 안 나와요. 근데 증여는 1인당 얼마예요? 1인당? 자녀 문제 5천. 그렇죠. 1인당 5천만 원, 그것도 10년 동안 6억 6천 정도 나눠 가졌으니까 1인당 한 2억 2천씩 가졌잖아요. 네. 그럼 5천 빼고도 2억 2천에서 5천 빼면은 1억 7천이잖아요. 1억 7천에 20%, 3억 4천. 빼기 1천만 원, 2,200만 원 원금이에요, 원금. 그리고 5년 정도 지나면 60%가 할증돼요. 할증이 된 거죠. 할증돼서 냈죠. 이야. 2,200에 60% 할증. 그 얼마나 낸 거예요? 2,200에 뭐 1,800 할증됐으니까 4천 정도. 한 사람 낸 거. 각자 4천 정도. 야, 그걸 가만히 있었으면은 가만히 있었으면 10원도 안 내는데 괜히 사전증여 해가지고 양도소득세 한 9천 정도 냈지. 이게 세금에 대한 지식이 없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한 것 같네요. 얼마나 억울해. 양도세 9천 냈지. 본인들 4천씩 3명 증여세 1억 2천 냈지. 2억 천을 그냥 날린 거예요. 2억 천. 큰 거 2장 날린 거. 나한테 200만 원만 줬으면 그냥 없게 해줄 수 있는데 결국 다 냈네요. 결국은 다 내게 됐지. 이런 비슷한 문제로 음. 좀 곤란한 처지에 계신 분들이 간혹 생길 수 있는데 이 경우는 이제 부모님 의사가 반영되기보단 자녀들이 돈이 필요하니까 종용을 해서 형제 자매 3명이 n분의 1로 가져간 케이스예요. 본인들이 돈이 필요하니까 팔아서 가져간 건데 상속세하고 증여세 구조를 이해를 하시면은 상속으로 물려받으면은 간단하게 끝날 문제인데 증여하고 머지않아서 상속이 될 거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은 계산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10년 증여 비과세니까 그러니까 부모님 언제 생존에 계실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어느 정도 생각하면서 움직여야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분들이 나름 고민을 많이 했더라고요. 이렇게 매각을 하고 부모님 통장을 싹 해지해 버렸어요. 그 계좌를 말소시켜 버린 거죠. 그렇죠. 그러면 걸리지 않을 거라 생각했겠네요. 나름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통장을 완전히 해지해 버리고 뭐 한 4, 5년이 지난 거죠. 그러니까 금융재산 조회로 딱 조회해 보니까 그 계좌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와요.
그런데 국세청에 걸렸어. 국세청의 그런 금융자산 관리 방식을 몰랐던 거지. 피버팅이 있다는 걸 몰랐지. 해지된 계좌도 봅니다. 전부 다 봐요. 다 봐요? 네. 와, 거의 뭐 완전 뭐 세무조사급이네요. 그렇죠. 해지된 계좌까지 아주 간단하게 볼 수가 있어요. 이야, 이거 장난 아니네요. 기본적으로 해지된 계좌는 일반적으로 납세자들은 해지하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해지하고 5년이나 지났으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아닙니다. 국세청에서는 금융계좌, 기업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계좌별로 조회하는 게 아니고 납세 대상자의 주민번호, 개인 주민번호로 계좌 확인을 합니다. 계좌번호가 아니라 주민번호. 주민번호로 확인해요. 그럼 주민번호를 딱 치면 그 해당 계좌 10년치가 다 나와요. 야, 그거를 프로그램으로 취합을 해서 피버팅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모든 금융 자료가 하나의 엑셀로 모여버려요. 그러면은 이 계좌가 이 칼럼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계좌가 어떻게 입금 출금 따지면은 그거를 또 소팅을 또 해요. 그러면은 쫙 흘러간 게 한눈에 간단하게 보여버려요. 그리고 저희들 실무에서 신고할 때 그 자료를 받아요. 요거 소명을 해주세요. 딱 옵니다. 그것도 피버팅으로 중요한 금액 위주로 할 수도 있어요. 500만 원 이상만 서칭을 한다든지 1000만 원 이상만 본다든지 경우에 따라서 금액이 아주 단위가 큰 경우는 1000만 원 이상, 금융자산 규모가 크지 않다 그럼 뭐 500만 원 이상 이렇게 해서 요거 소명해 주세요 하고 형광펜 딱 칠해서 딱 보내줘요. 형광펜까지. 형광펜까지 칠해서. 고객 감동을 이렇게. 네, 일반인들은 이런 거 모르지. 이런 업무를 안 해봤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해지하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지. 폐지하면은 공소시효는 끝이 아니네요. 끝이 아니죠. 계속 가는 거예요. 돌아가실 때까지. 기본적으로 해지한 계좌도 국세청은 살려낼 수 있다. 와, 살려. 죽은 계좌 살려낼 수 있다는 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 실무를 하는 사람만 알지 납세자가 이런 거 어떻게 알아요? 상속 중요한 거의 웬만하면 다 걸리겠네요. 다 걸리죠. 예외적으로 빠져나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조상덕을 많이 보신 분들이에요. 아, 과세 방식에는 두 가지 기준이 있어요. 죽은 사람 언제까지 살려내겠어요? 그 기준이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언제? 제척기간이 있고 본인이 얘기한 공소시효처럼 소멸시효가 있고 그래요. 제척기간은 기본적으로 과세당국에서 계산을 해서 고지서를 딱 내보내서 징수하는, 부과하는 그런 기간이 있어요. 언제까지 부과해라. 마냥 밀어놓지 말아라. 납세자 불안하게 하지 말아라. 그런 기간이 있어요. 이거는 계산해서 부과하는 그 첫 단계. 이 부과는 5년간 부과하지 않으면은 더 이상 부과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유통기한입니다. 5년. 그걸 제척기간이라 그러고 5년이 지나버리면 과세 사실이 있어도 국세청이 부과할 수 없어요. 끝나는 거예요. 권리가 상실되는 거예요. 그게 제척기간이에요. 제척기간은 기본적으로 소득세, 법인세 이런 거 5년이에요. 5년. 부정의도, 탈세의도 뭐 신고를 하지 않는다든지 어떤 포탈 정황이 포착이 됐다든지 이런 경우는 2년 더 늘어서 7년까지 갑니다. 그리고 아주 더 센 거, 아주 대놓고 사기를 치려고 하는 그런 부정행위가 적발이 됐어. 5년 더블 10년까지 갑니다. 10년까지 고지서 보낼 수 있어요. 만만한 게 아니네요. 네. 그리고 제가 전공하고 있는 상속 증여 파트에서는 이 제척기간이 다릅니다. 일반 세금하고 틀려요. 상속 증여는 기본이 10년이에요. 기본이 10년. 사기, 기타 등 그 부정행위가 발견되면은 15년, 10년, 15년 더 길어요. 일반 세금은 이제 5년, 7년, 10년이잖아요. 최장이 10년이잖아요. 네. 상속 증여는 기본이 10년이에요. 거기다 뭐 사기, 기타 부정행위가 있으면 15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금 중에서 제일 센 게 상속세라서. 그렇죠. 네. 또 있습니다. 이 상속 증여는 기본적으로 경우에 따라서 세금이 엄청나잖아요. 삼성처럼 몇 조가 될 수, 12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외 사항을 또 뒀어요. 어떤 건데요? 끝까지 무덤까지 가겠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무기한 제척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무기한 제척 기간. 무한계도 이 팔자 누운 표시 알죠? 그 제척 기간도 있어요. 그거는 기한이 없습니다. 무덤까지 갈 수 있어요. 그거는 국세청이 이 10년, 20년, 30년이 지났더라도 국세청이 알게 됐어. 그러면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내에 징수하면 돼요. 충분히 징수할 수 있죠. 알게 됐는데 1년을 버틸까? 이게 30년이나 묵은 거야. 과세당국이 알게 됐어. 이거
거의 한 달 내로 징수해버립니다. 기다리지 않아요. 1년이라는 무기한 한도도 있어요. 이 일정 규모 이상의 상속 증여세는 이 무기한 제척기간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상속 증여세는 무덤까지 간다. 평생 간다고 보시면 돼요. 사망해야 끝나요. 세금이 상속되지는 않으니까 사망할 때까지. 그래서 무덤까지 간다. 오늘 이야기했던 한마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상속 증여세는 무덤까지 간다.